먼저 밝힙니다. 오늘 와인은 이마트에 입점되는 와인이에요. 와, 디바인 드디어 마트 와인 다루는구나. 그런데 적극적으로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국내가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호주 현지에서는 가성비가 최고인데 우리나라로 오니까 그저 그런 가성비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생산자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나치더라도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뭐 알아두셨다가 직구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부디 이후에는 국내 가격이 좋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아영 FBC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마트 와인 관계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제가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접하기 쉬운 와인을 추천을 해달라 라는 요청이에요. 전국에 고르게 유통되는 와인이라면 결국에는 마트 와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성비 괜찮은 마트 와인들은 다른 분들께서 이미 굉장히 많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할 수 있는 의견이나 새로운 시각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너는 마트 와인 중에서 얘기하고 싶은 와인이 진짜 하나도 없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호주 와인 성애자로서 진짜 괜찮고 소개하고 싶은 호주 와인이 있는데 문제가 국내 가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추천은 하고 싶은데 추천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와인은 가격 때문에라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와인이 평소에 이마트에서 5만원 중반이 넘는 가격이 붙어 있어요. 더 문제는 평소가 아니라 장터 때에도 가격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양가라의 와인인데 장터 때 49,000원이라고 써있죠. 이게 올해 5월 장터 리스트거든요. 이게 호주 현지에서 30불 정도 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샵에서도 29.9달러고 호주로 국가를 설정한 비비노에서도 29달러에 팔리고 있어요. 현지가 기준으로는 위라위라 우드엔지나 물리두꺼 박서나 대충 그 정도랑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인 제 생각에는 좀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해도 3만원 중반에서 4만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초만 해도 35,000원에 팔리기도 했어요. 이거 인터넷에 영수증 찍어 올린 분도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몰리두커도 국내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몰리두커 와인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지가 30달러인 이 와인이 이마트에서는 5만원 중반이 넘는 가격이 붙어있고 장터를 해도 49,000원까지 밖에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혹시 내수가가 저렴하고 수출가가 높은 와인인가? 해서 찾아보면 미국에서도 29달러로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보다 싼 호주 시라즈가 다 29달러죠. 그러면 수출가가 높을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확실히 국내 가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와인을 권하는 게 딱 이런 분들의 한정입니다. 나는 2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돈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호주 맥라렌 베일에서 잘 만든 그르나슈를 접해보고 싶다. 스페인도 있고 프랑스도 있지만 다른 국가보다도 호주에서 어떤 그르나슈를 만들지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분들만 이 와인을 잡으세요. 경험치 차원에서 필요한 분들이 분명 있죠. 이 와인 수입사가 아영입니다. 아영이 항상 가격이 안 좋진 않아요. 칠레 와인은 디아블로랑 에라주리즈 맥스 시리즈 그리고 에스쿠도 로호도 다 아영 수입입니다. 이런 와인들을 괜찮은 가격으로 국내 유통하는 걸 보면 모든 와인을 다 높은 마진으로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에라주리즈처럼 낮은 마진으로 많이 파는 와인들이 있고 높은 마진으로 소량을 파는 와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가라의 와인들은 마트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마진이 높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소형 수입사의 소량 수입 와인이라면 마트가 아니라 전국 로드샵에 소량만 들어오는 와인 같은 경우라면 그래도 이런 가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규모가 적은 수입사는 가격 교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양을 많이 못 들여오고 가격을 많이 깎을 수도 없다 보니까 판매가도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게 마트로 들어가는 와인이라는 겁니다. 전국 이마트를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을 들어온다면 수입할 때 엄청 비싸게 들어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국내 소비자 가격을 높여놓은 게 아영인지 이마트인지 아니면 아영 와인을 파는 와인나라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관계자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판매가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주변 와인들하고 비교를 하면 양가라 와인들이 너무 높게 가격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보면 그래요. 사실 저도 이런 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가격 인상에 불가피한 다른 요인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다른 요인이 있었다. 네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말을 하는 거다 라고 하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타당하다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어쨌든 두고 보면 가격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소개를 들어봅니다.
먼저 오늘 와인은 그르나슈라는 품종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테일러님이 정말 잘 설명해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더 하는 것보다는 그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르나슈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분들은 본문에 테일러님 영상을 링크해두겠습니다. 그쪽을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제가 내용 추가를 더 하자면 호주에는 시라즈 말고 그르나슈도 올드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세기까지 굉장히 홀대받아온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짱짱한 포도를 만드는 올드바인이 다수 남아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르나슈는 기본적으로 질병 저항력이 좋다고 해요. 젠시스 로빈슨에 따르면 그르나슈는 질병 저항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도 잘 자라요. 그래서 호주에서 20세기까지 그르나슈를 그렇게 많이 케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드바인이 잘 살아남았다고 해요. 밑밥은 다 깔아놨으니까 이제 생산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호주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시라즈가 아니라 그르나슈를 메인으로 양조하는 이 생산자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게 오늘 다루는 양가라라는 와이너리입니다. 여기가 2000년에 세워진 와이너리예요. 여기는 미국의 와인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잭슨 패밀리가 호주에서 운영하는 와이너리입니다. 미국에 있는 켄달 잭슨, 머피굿, 카멜로드, 이게 다 잭슨 패밀리가 갖고 있는 와이너리들이에요.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기업 돈줄이 빵빵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시설이 다 엄청나게 현대화가 되어 있어요. 이건 와이너리 인스타만 가보셔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양가라는 기본적으로 비오디나미 농법으로 와인을 만드는 집이에요. 여기는 시라즈도 만들지만 모래가 많은 지역에서 그르나슈 품종을 메인으로 만듭니다. 보통 남호주 와이너리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양하게 와인을 만들더라도 와이너리의 자본과 노력, 기술력을 다 때려박는 플래그십 와인만큼은 시라즈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플래그십이 시라즈가 아니라 그르나슈예요. 하이센즈 그르나슈라는 와인인데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2019 빈티지가 제임스 서클링한테 100점을 받고 탑백에도 뽑혔죠. 2016년 빈티지는 제임스 할리데이한테 99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할리데이는 100점이 없습니다. 99점이 만점이요. 만점만 받았냐? 만점을 넘어서 할리데이가 운영하는 와인 컴패니언에서 2020년 올해의 와인을 꼽혔어요. 수많은 호주 와인 중에서 딱 하나로 꼽힌 거예요.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가 2000년에 설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지 않은 와이너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어내고 있는 그르나슈 스페셜리스트예요. 모래 토양과 기후를 잘 파악하고 포도밭을 잘 케어하고 그르나슈 양조에 집중을 한 결과겠죠. 그런데 시선을 넓혀보면 양가라뿐만이 아니라 원래 시라즈를 메인으로 만들던 생산자들도 그르나슈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위라이라도 10년 전부터 앱스콘더라는 그르나슈 단일 품종 와인을 만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문제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맥라렌 베일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사막 같은 기후에서는 그르나슈가 좋은 대안이 될 테니까요. 어쨌든 이마트에는 이 와이너리 엔트리급인 올드바인 그르나슈라는 와인이 들어갑니다. 무려 1946년에 심은 포도밭에서 와인을 만든다고 해요. 거의 80년이 다 돼가는 올드바인이죠. 저는 이 와인의 장점을 산도라고 봅니다. 보통 그르나슈가 산도가 부족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가라의 그르나슈는 산도가 높아요. 그리고 오크향이 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과실 풍미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와인이고 산도까지 갖춰서 우아한 느낌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그르나슈입니다. 파워풀한 품종으로 우아한 느낌을 같이 가져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정보마루 통해서 재고 들어오는 걸 보면 시라즈만 계속 재고가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인데 국내에서 그르나슈가 많이 안 팔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시라즈만 많이 팔려서 시라즈만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호주 와인 하면 시라즈라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르나슈가 메인인 생산자인데도 그르나슈보다는 시라즈가 더 잘 나가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양가라를 보면 시라즈보다는 그르나슈 혹은 그르나슈가 메인인 GSM 블렌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쪽을 추천합니다. 물론 가격이 좋아진다면이 전제예요. 모쪼록 다음 빈티지에서는 좀 더 접근성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호주 맥라렌 베일에서 뜨고 있는 그르나슈 품종의 트렌드, 그리고 그 현상의 중심에 있는 생산자 양가라를 다뤄보았습니다. 호주 와인 트렌드 파악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와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지금까지 디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